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개미 5년, 새우 55억, 가장이기에 투자에 진심인 어느 아빠의 주식 투자 이야기, 스윙 트레이더 성현우 지음, 모루에서 펴낸 책입니다. 성현우, 서울 화곡고 1학년 때 유학,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공군 통역 장교로 복무했다. 삼성전자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진로를 바꿔 9년간의 수련 끝에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다. 열심히 달려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군인 의사가 되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도 가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5년 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경기도의 전월세를 살면서도 기필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다짐으로 5년간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식 투자를 했다. 의사라는 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주식 투자 방법을 찾고자 1년 반을 고심하다가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걸맞는 스윙 트레이딩 방법, 천지인 투자법, 스나이퍼 매매를 만들어 실전에 적용했다. 그리고 5년 만에 종잣돈 1,000만 원, 마이너스 3억 자산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로 새우 55억 원의 자산을 일구었고 마침내 2021년 가을 서울 강남의 국민평수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었다. 저자는 5년간의 주식 투자 경험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근로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대한민국 가장들에게 또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어 희망의 씨앗이 되고자 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임할 때 어떤 열정과 공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천편일률적인 매매법 대신 자신의 처지, 환경에 맞는 매매 스타일을 찾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주식은 결국 열정과 공부가 바탕이 된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 갖추기가 성패를 좌우한다. 저자의 이야기를 담은 김작가 TV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들어가는 글. 노동 수익은 자본 수익을 따라갈 수 없다. 2017년 초여름이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저 문구가 떠나질 않았다. 39살. 정신없이 달려온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돌아보았다. 결혼을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전세대출 2억 원으로 얻은 안양의 20년 된 아파트와 봉직 1년 후 개원한다고 융통한 마이너스 대출 1억 원을 더해 총 마이너스 3억 원. 그리고 28살에 회사를 그만둔 후 의전원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9년 만에 취득한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이 전부였다. 자산은커녕 빚만 가득이었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물론 토끼 같은 마누라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도 있었다. 게다가 아내는 둘째까지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레지던트 시절에는 전문의 자격증만 따면 꽃길이 펼쳐질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막상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봉직 1년, 개원에 6개월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좌절과 허탈감이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21살 무렵엔 코넬 대학교만 졸업하면 성공이 보장될 거라 믿었고 공군 통역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다. 늘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갔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눈앞에 다가온 나의 현실은 막연히 꿈꾸던 이상과 전혀 다른 생경한 모습이었다. 막연히 아이들이 좋아 선택했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시절에는 비록 수련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전문의만 따면 그래도 명색이 의사니까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줄 알았다. 흔히 경제학을 두고 경제 주체들의 효율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정작 경제학을 전공한 나는 먼 길을 돌고 돌아 가장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보험과 진료는 나라에서 정한 수가를 청구하다 보니 환자 한 명을 진료하면 들어오는 돈이 뻔하다. 수십 년째 수가는 제자리인 반면에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 등은 가파르게 올랐다. 따라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계를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비급여 치료를 하는 비보험과 의사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사람 살리겠다고 보험가를 전공한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진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노동시간을 늘려 하루 꼬박 12시간 동안 성실히 환자를 돌보는 수많은 의사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걸 견뎌내며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현실이다.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365일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돌보다 무리해서 몸 망가지고 심지어 암에 걸린 동료 의사들을 숱하게 봐왔다. 우스갯소리로 집안에 교수가 나오면 부모만 좋고 의사가 나오면 마누라만 좋다고 하지 않던가. 이런 푸념의 혹자는 의사가 배부른 소리나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겪은 평범한 보험과 개원의의 생활은 화려한 삶과 거리가 멀다. 우리도 그저 타임푸어 자영업자일 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맥이 빠진다. 과거엔 비록 수가가 낮아도 환자 수, 즉 박리담회로 승부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내가 진료로 벌 수 있는 돈은 줄면 줄었지 더 늘 것 같지 않았다. 또 최근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이 70%나 떨어져 운영비조차 벌기 힘든 병원, 폐업하는 병원이 늘었고 나의 고민도 하루하루 깊어져 갔다. 직원과 원장이 버는 돈이 평등한 마르크스나 레닌도 완성하지 못한 유토피아를 나는 소아과를 운영하며 완성해 가고 있었다. 직업이 의사니까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이상을 채워주지 못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부럽기도 했다. 가끔씩은 내가 의료계의 소상공인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잘 나가는 비보험과 의사였다면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까?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장마철만 되면 장판 아래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피고 겨울엔 얇은 샤시에 결로가 얼어 고드름 폭포가 생기는 오래된 25층 오타방 아파트에서 나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내가 1년간 노동으로 버는 수입에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였지?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은 후 다시 돈을 모아 서울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30평대 국민평수 아파트를 사려면 몇 년이나 걸릴지를 말이다. 몇 날 며칠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왔다. 집값은 계속 치솟을 테고 나는 종잣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도 못 갚는 처지였다. 빚 다 갚다 세월 다 지나고 그 사이에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왔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차올랐다. 병원을 운영하며 다른 사업을 벌이자니 그럴 시간도 없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성격 탓에 사업을 잘 해낼 자신도 없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 이 또한 늘 진료실에 붙잡혀 있다 보니 여유롭게 부동산 임장을 둘러볼 시간은 제쳐두고서라도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넬대학교 경제학부 2학년 시절 6개월 정도 회계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해본 주식이 생각났다. 당시 학비의 절반은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나는 늘 돈이 부족한 유학생이었다. 마침 그 무렵 갖고 싶은 중고 골프채가 있었는데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송구스러워
학교 근처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간당 급여와 팁을 모아 $400를 만들었다. 그 돈으로 단기 투자를 해서 2달 만에 $600로 불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맥그레고르 중고 골프채를 산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대학 시절 이후 나는 주식 계좌를 열어본 적도 남들처럼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한 경험도 없었다. 마음먹은 김에 주식 계좌를 열고 종잣돈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서둘러 서점으로 갔다. 그리고 눈에 띄는 주식 투자 책을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나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겠노라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막연히 나의 노동 수입에서 주식 투자 수입이 더해지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으려나? 대한민국 가장들의 꿈, 부모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꿈이 조금 빨라지려나? 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주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가 세상을 덮쳐 개원가는 더욱 버티기 힘들어졌고 늘어나는 적자에 병원의 존폐를 걱정하는 병원들도 늘어났다. 나는 노동자에서 벗어나 자산가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주식 투자에 발을 디뎠다. 물론 중간에 떠올리기 싫은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불과 5년 전 전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합쳐 마이너스 3억 원. 게다가 최하위 신용등급 빚쟁이 신세에서 2021년 늦여름 서울 강남의 대출 없이 국민평수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환자 수나 진료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정도의 자산도 일구었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결과가 큰 행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밝히지만 의사라는 본업도 5년간 주 6일 열심히 임했다. 병원을 운영하며 어떻게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막은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매일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에 걸맞은 필자 나름의 투자법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직업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것 같다. 길면 길고 짧을 수도 있는 5년 만에 신용불량 빚쟁이에서 서울 강남 34평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막연히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이 5년 만에 이루어질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나처럼 빚만 잔뜩 떠하는 누군가가 5년 전, 5년 안에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사겠다 라고 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 쉬웠을 것이다. 수십억 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주식 투자를 한답시고 종잣돈을 키우느라 전세도 아닌 월세를 5년간 전전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집사람은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월세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애 2씩이나 딸린 여자가 애들 데리고 이 집 저 집 구하러 다니는 중이라는 어느 중개인의 비아냥거림을 나는 먼발치에서 듣기도 했다. 집이 없어 서러운 심정은 겪어본 사람만 한다. 나는 그런 비아냥을 들으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마음속에 칼을 갈았다. 그리고 마침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서 대출 없이 온전히 마련한 내 집. 계약금은 송금하던 날, 월세집으로 귀가하던 차 안에서 그간 눌러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러웠던 날들의 기억과 기쁨의 감정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겪은 5년간의 주식 투자 성과와 실패, 그리고 적잖은 경험들이 예전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샘플 원고를 만들어 출판사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모두 다른 꿈을 꾼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 자녀의 학비에 보태려 한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번 돈으로 멋진 차를 사고 싶을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마치 내가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저마다 꿈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식 투자나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필자의 지난 5년간의 주식 투자 경험, 노하우, 기록이 주식 투자로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다. 2021년 겨울 스윙 트레이더 성현우 2장 인생도 주식도 결국은 타이밍 싸움. 세상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천지인 투자법. 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병원으로 출근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종목을 발굴할 수도 없다. 직장인 투자자들도 나와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그나마 직장인들에겐 출장, 외근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간혹 해외로 출장을 가는 친구들이나 해외 출장은 아니더라도 거래처로 외근을 나간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 다만 필자는 10평 남짓 작은 소아과 내에 3평짜리 진료실이 나의 우주겠거니 생각하며 환자가 붐비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세상 공부, 주식 공부를 한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공부. 어쨌든 주식은 드넓은 세상과 작은 진료실에 갇힌 나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해준다. 나 역시 투자 초기에는 이 정보 저 정보 기웃거렸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주식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정보는 포털 뉴스를 통해서 얻는 편이다. 따라서 아무리 일과가 바빠도 정치, 경제, 사회, 세계 헤드라인 뉴스들 중 눈길이 가는 소식은 매일 점검하는 편이다. 물론 내가 본 뉴스가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살피는 정도다. 그렇게 뉴스를 확인하며 세상이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는지 뒤지지 않고 따라가는 정도다.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크게 톱다운과 보텀업이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톱다운은 경제와 산업의 큰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성장 가능한 산업을 미리 예상해 그 안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는 방법이다. 보텀업은 실적보다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부터 발굴한 후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상황과 종목 또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필자의 경우 세상을 먼저 살피고 향후 어떤 변화가 예측될지를 판단한 후 유망한 섹터를 고르는 방법을 쓴다. 이제 여기서 필자 나름의 투자 노하우인 천지인 투자법을 소개하겠다. 천지인에서 천은 하늘의 시간, 지는 땅의 시간, 이는 사람의 시간을 뜻한다. 천을 파악할 땐 현 시대를 아우르는 정신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키워드, 향후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유망한 분야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현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 정신을 문장으로 떠올려 본다. 지의 경우 천의 시대 정신에 부합한 산업 또는 산업군을 분별하는 일이다. 만약 그런 산업이 떠오르면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현 시장에서의 보급률이나 기술의 정도 등을 대략 파악한다. 마지막 이는 아무리 산업이 유망하고 세상이 그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주식에서 말짱 도루묵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식의 주가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바로 여기 인 단계에서 우리와 같은 개미뿐 아니라 기관, 외국인, 세력까지도 관심을 갖는 매력적인 분야인지 따져봐야 한다. 비록 지금은 큰돈을 못 벌지만 선과 지가 받쳐주고 앞으로 대중의 관심이 모일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본다. 천지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시간이 맞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필자는 제 아무리 달콤한 장밋빛 미래로 손짓하는 주식일지라도 과정 없이 오른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도 현재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 대신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올랐는지부터 먼저 살핀다. 화려한 옷과 그럴듯한 화술로 치장한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주식도 그렇다. 예컨대 당장 매출이 1원도 안 되면서 임상 일상도 통과 못했으면서 시장만 개발되면 수조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장밋빛 뉴스를 뿌리는 바이오주에 투자할 땐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다. 돈이 되려면 기대감 뒤에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기대감만 있고 숫자가 받쳐주지 않는 주식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더라. 물론 그 기대감이 때론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근거 있는 기대감인지 돌다리 두드려 보듯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다. 주식의 세계에서 천지인 중 늘 조급한 건 사람이다. 그중 나를 비롯한 개미들의 마음이 가장 급하다. 그러나 주식이 시세를 분출하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때가 되어야 한다. 즉, 하늘과 땅의 시간, 거기에 사람의 시간 세 가지가 일치해야 수개월 또는 수년의 과정 동안 응축해있던 에너지가 폭발한다. 필자는 차트를 볼 때 남들처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차트에 숨겨진 응축된 에너지가 있는지를 살핀다. 천지인이 때가 와서 시세를 분출할 때 해당 주식이 분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폭발력은 횡보해온 시간과 그 주식이 견뎌야 했던 인고의 정도에 비례한다. 지난 시간 개미를 떨쳐내려고 노력한 시간과 과정이 길면 길수록 고행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분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진다. 일례로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무려 10년을 애먹이던 HMM 주식이 폭발했다. 10년간 하락, 횡보를 거듭하며 쌓아둔 에너지가 폭발하면 얼마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긴 시간 하락 횡보를 반복하며 에너지를 비축한 주식이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거래량을 늘려가며 상승을 시작하고 마침내 그동안 비축했던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2020년 3월 기준 2,120원까지 하락했던 주식이 2021년 5월 51,100원까지 치솟아 무려 24배나 폭발했다. 인생도 그렇다. 나의 삶이 지금 내리막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자. 오랜 시간 응축된 에너지가 어떤 계기를 만나 얼마나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천지인 종목 발굴 방법. 필자는 종목을 발굴할 때 방금 소개한 천지인 투자법을 활용한다. 물론 때때로 가뭄에 콩나듯 우연히 괜찮은 종목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내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대부분의 주식은 천지인 투자법으로 발굴했다. 이 방법으로 종목을 발굴하려면 먼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시대 정신과 현재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한다. 글로 100번 설명하기보다 실전 매매 경험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2021년 한 해 필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다. 필자가 원고를 정리하는 시점인 2021년 10월 초의 주가는 23만 원으로 52주 최고가 30만 원대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다. 미국 머크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3상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내가 투자했던 시기보다 현저히 힘이 약해진 모습이다. 아무튼 필자가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진 시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들 접종이 국내에서도 시작되었고 금방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2021년 상반기였다. 2020년 3월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백신 개발 기대감에 편승해 활기를 조금씩 되찾았다. 코스피 1400포인트에서 3316포인트까지 정말 무섭게 치솟았다. 금세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은 코로나 시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해마다 가을철이면 독감 접종과 환절기 유행 질환을 다루는 필자의 생각은 좀 달랐다. 나는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금세 코로나가 사라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언론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에 의구심을 품었다. 어쩌면 팬데믹이 아니라 엔더믹이다. 내 머릿속에 위의 문장이 떠올라 화두로 잡고 일주일 정도 곰곰이 생각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500에서 600명을 오가는 때였고 정부에서는 연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다고 장담하던 때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률이 집단 면역 요건인 70%가 넘어갔고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필자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주말 한강시민공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공원에는 쏟아져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민들의 경계심을 낮춘 까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장담한 것과 달리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듯 혼란한 상황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까? 일단 천지인 중에 천의 중심인 시대 정신을 팬데믹이 아닌 엔더믹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엔더믹이라는 시대 정신에 걸맞는 산업이 어디일까? 가장 먼저 떠오른 진단키트 주들을 다시 훑어봤다. 시젠을 필두로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식들이었다.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차트를 살펴보니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어라? 이미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 나는 이미 누군가 크게 돈을 번 주식엔 관심도 없고 선호하지도 않는다. 물론 새로운 테마나 성장 동력이 나타나 전 고점을 다시 넘어설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누군가가 고가에서 팔아치운 주식은 그 고점까지 다시 가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누군가는 거기서 팔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샀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힘을 받아 올라간다 한들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던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쉽게 미끄러진다. 그래서 모두가 본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주식은 본전까지 다시 오르기가 절대 쉽지 않다. 천지인 중에 진은 국산 백신으로 정했다. 당시 상황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은 하고 있지만 임상 3상도 시작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국내에 들여오기로 한 모더나와 화이자의 물량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정부는 난감한 처지였다. 나는 9종목의 국산 백신들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지 고민했다. 과거 필자가 레지던트였을 때 국내 제약사의 임상실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환자가 오면 코디네이터가 위약인지 실제 약인지 모를 약을 주었고 나 같은 레지던트들이 환자에게 그 약을 투여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임상이란 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난 시스템의 뒷받침과 무엇보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9종목이나 되는 업체 중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추후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식약처나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폈다. 각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현재 임상 진행 상황과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지를 뉴스로 검색하면서
연내 삼상 진입 가능성과 개발 시 자체 생산 설비, 그리고 캐파를 갖춘 옥석 고르기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대규모 임상을 소화할 만한 리소스, 역량을 가진 업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결론을 얻었다. 때마침 겨울철 독감 백신 주문을 상의하러 진료실에 찾아온 도매상과 대화를 나누다 2021년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생산하지 않으니 다른 업체에서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엔더믹이란 화두를 잡고 돈이 될 만한 관련 업체를 공부하던 필자는 그 도매상 이야기가 며칠 동안 귀에 꽂혔다. 물론 이미 뉴스를 통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자꾸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필자는 독감 백신, 특히 스카이셀플루를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역량을 일반인들보다는 잘 아는 편이다. 해마다 예방접종 사업에 직접 참여해 환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 짓고 헤엄치기 격인 안정적인 독감 생산 매출을 포기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다. 2021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생산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는 잘 알려진 뉴스였다. 나는 이미 공개된 그 뉴스 한 조각을 통해 해당 기업이 독감 백신 대신 국산 코로나 백신 생산에 전념을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고 해석했다. 마침 당시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던 때라 국산 백신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내고 있었다. 천지인 중 마지막 인 단계로 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차트 분석에 들어갔다. 상장 이후 하락, 그 이후 반등하는가 싶다가 4개월 정도 횡보 박스권을 유지하며 개미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중이었다. 내 눈에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앞으로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개미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으로 보였다. 결국 나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구간에서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주가는 2달 안에 장중 최고 한때 고점 36만 원까지 크게 상승했다. 나는 어깨쯤 되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함으로써 큰 수익을 실현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